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2018년도에 50점짜리가 나왔었네요. 수입상 A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자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했다. 수입신고를 할 때, 잘 보세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자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했대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자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했다. 이 표현 같은데요? 38조의 2랑 그쵸?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자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했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런 문장을 봤을 때, 저 문장이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신고납부 안에서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 거 이제 금방 알면 좋겠죠.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이제 38조의 1항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A의 세액 확정. 이 세액 확정은 또 이 파트의 제목입니다. 세액 확정과 관련해서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사항을 기술하시오. 그랬어요. 결국 이제 세액 확정과 관련된 것인데, 보세요. 와, 복잡하다. 여기 지금 1번이 있는 거고요. 2번이 있고 이제 3번이 있고 3번에 이렇게 또 다양한 것들이 4번이군요. 4번이 있고 그리고 4번에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 50점짜리라고 하긴 했는데 10점, 20점, 10점, 10점 이렇게 합쳐보면은 10점, 10점, 20점 50점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벌써 이제 2018년, 19년이 똑같이 나왔는데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서론과 결론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서론 결론을 써도 점수는 안 나올 거예요. 딱 이걸 합치게 되면 50점짜리가 딱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서결 이런 거 쓰면서 사실 채점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그런 목차는 적지 말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아예 시험 문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계산해 봤는데 50점이 안 돼. 그러면 서론 써야 돼요. 또는 이 개별적인 배점이 없을 때에도 서론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딱 했는데 50점짜리면 서론 쓸 시간이 없어요. 안 써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물은 것은 세액심사와 자유심사예요. 세액심사와 자유심사. 요거부터 이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세액심사와 자유심사는 무엇을 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세액심사와 자유심사. 법의 38조에 보니까 그러니까 1항의 이 문장은 써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항의 이 문장은 문제에서 써주고는 2항을 문제로 낸 거예요. 이게 바로 세액심사죠. 그러니까 요만큼을 쓰면 되는 거예요. 세관장은 납세 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어떤 사항들은 바로 심사한다는 거예요. 그죠? 납세 신고를 받으면은 이게 바로 받자마자 뭐 이런 뜻이에요. 받자마자 심사하되 받자마자 사항과 사항을 심사하죠. 다만 세액만큼은 온리 세액에 대해서는 그거는 수리 후에 나중에 심사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 관세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리 후 세액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수리 전에도 심사할 수 있대요. 와, 근데 보니까 기획적 무령이 있네. 그러니까 요것만 써서는 안 되네요. 그래서 이 항과 관련되어 있는 옆에 있는 시행규칙 8조가 있는 거예요. 감면 분할 납부 용도 세율은 없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4, 5회도 있고요. 5회도 있고 괄성장 이렇게 끝나요. 이 5가지 요게 바로 사전세액심사 대상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세액심사랑 자율심사까지 묻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좀 양이 벌써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율심사는 그 다음 장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이죠. 세관장이 심사한다는 그 원칙에도 불구하고 괄성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 이게 바로 자유심사죠. 납세 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세액심사와 이 자율심사는 이 불구하고 말하자면 두 개가 대비되는 거예요. 원래는 세관장이 세액심사 하는데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심사할 수도 있다. 그런 대꾸식으로 적어주시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시행령에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세액심사와 자율심사를 다 적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건 적을까 말까를 판단을 할 때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건 바로 배점이에요. 배점이 몇 점이에요? 10점. 자율심사만 하더라도 10점이 나올 텐데 세액심사까지 나온다면 요거는 분명히 줄여서 써야 돼요. 그래서 세액심사의 내용은 법률 중심으로 쓰시고, 그리고 자율심사는 법률만 가지고 내용이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법률과 시행령의 상단의 일부분을 써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요 숫자를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율심사 한번 좀만 더 볼까요? 자율심사는 그러면 어디까지 쓰면 좋겠는가? 자율심사는 그 법률에서 이제 의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보시면은 자율심사업체는 세관장이 승인을 한대요. 그리고 특정 사유가 해당이 되게 되면 세관장이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이 모두가 다 절차적인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체크해드린 이 부분들, 그 체크해 놓은 그 부분들을 기준으로 이건 미리 요약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세관장이 사전 정보 제공을 하고요. 이 항의 제목은 세관장이 자료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세관장의 사전 정보 제공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바로 결과 제출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결과 제출. 그리고 사항은 결과 평가라고 하면 돼요. 4항과 5항은 뭐 같이 하시면 되는데, 다시 2항은 세관장의 사전 정보 제공, 그리고 이 3항은 결과 제출, 4항과 5항은 결과 제출 받았으니까 이제 결과를 평가하는 거죠. 그 세 단계를 각각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 정도로 한 줄, 두 줄 정도로 써주는 그런 식의 문제였었어요. 또 뭐가 있는지 볼게요. 이 문제에서는 다시 하나 또 묻고 있는 것이 20점을 배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세계 정정과 보정과 수정신고와 경정,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쓰래요. 이거 2번의 별표. 2번은 따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행위 주체와 사유와 기한과 납부기한 네 개죠. 행위 주체, 사유, 기한, 납부기한, 이거를 써보라는 거예요. 정정, 보정, 수정, 신고, 경정.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써야 되는데 단순하게 정정을 그냥 써버리고 보정을 써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각각 정정의 행위 주체, 정정의 사유, 정정의 기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걸 정정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행위 주체, 사유, 기한, 납부기한을 1, 2, 3, 4 이렇게 쓰든, 아니면 행위 주체를 정정, 보정, 수정, 신고, 경정을 비교해서 쓰든, 그럼 분명히 이거 나눠서 쓰라는 대로 써줘야 돼요. 그냥 정정 따로 쓰고 보정 따로 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구분이 돼야 된다고. 근데 아마도 정정의 행위주체, 사유기한, 납부기한, 보정의 행위주체, 사유기한, 납부기한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옳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정정을 보세요. 정정은 38조의 4항에 있는데요. 납세무자는 저게 바로 행위주체죠. 행위주체. 그리고 납부하기 전에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시기인 것이고, 납세 신고한 세액의 과부족, 이게 바로 대상이에요. 그리고 납부기한이 나오죠. 대상이 바로 사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납세무자가 납부하기 전에 납세 신고한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정정이라는 걸 하죠. 이거를 조각조각 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예, 정정의 경우에는 행위 주체는 납세무자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가? 납세무자, 행위 주체 땡땡 납세무자 이렇게 써도 이건 충분해요. 왜냐면 그렇게 나눠서 쓰라고 한 거이기 때문에. 이건 돈 내기 전에 하는 것이고, 또 보정의 경우에는
좀 보세요. 행위주체, 사유기한, 납부기한이었죠. 예. 보정 보세요. 38조의 2에 행위주체는 누구예요? 납세무자죠. 그리고 사유는 뭐예요? 여기까지가 이 알게 되었을 때까지, 그러니까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이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굳이 사유를 얘기한다면 이 알게 되었을 때예요. 알게 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사유입니다. 이만큼이요. 여기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납부세액이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격과 품목분류 등의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또 시기는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얘기했고, 납부기한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는 납부기한이 붙어있질 않네요. 납부기한은 따로 이 밑에 사항에 있죠. 보정 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수정신고는요, 행위 주체는 누구예요? 행위 주체는 납세무자이겠네요. 사유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예요. 이게 바로 사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보정 부분에서는 뭐를 알게 되거나 알게 되었을 때 보정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간이 나오고 있고, 여기 납부기한이 여기 붙어 있네요. 그죠? 예. 납세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경정까지도 이제 경정은 이제 뭐 세관장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물은 것은 뭐냐면,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를 하는 대상 물품과,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보면 여기를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그죠? 세액심사가 있고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를 하는 대상 물품과, 이게 3번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이 세액심사는 우리가 딱 법률만 쓰시면 되네. 그리고 사전 세액심사 대상은 여기다가 따로 쓰면 되네. 그러니까 시행규칙 8조의 내용은 여기다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부과하는 관세 산정 방법. 근데 여기 이제 가산세 부분인데, 이게 뭐 수정신고뿐만이 아니라 뭐 경정도 여기 들어가는데, 이제 이건 법의 42조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법의 42조 가산세가 개정이 되기 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가산세 부분도 쓰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밑에 이제 괄호 4번에 세액 확정 관련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벌칙 부분이에요. 이 문제의 독특한 점이 여기에 있었는데, 저 뒤쪽에 있는 벌칙 부분을 같이 쓰라고 하는 거예요. 배점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건 10점이기 때문에 4개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4개 질문 하는데 10점 배점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각각 뭐 2점 조금 더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구성 요건은 이거 다 줬잖아요. 이게 제목이니까. 근데 이것에 처벌 수준만 적으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뭐 자세하게 쓸 내용이 아니고요. 예. 관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납세 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경우, 이게 뭐예요?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죠. 그리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보정 신청과 수정 신고한 경우, 여긴 지금 부당 이득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거는 아마도 가격 조작죄일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보정 신청 수정 신고를 할 때 관세법 241조 1항에 따른 사항, 품규 휴가, 즉 필수 신고 사항인데, 그거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고했대요. 이거는 허위 신고죄 등에 있어요. 이건 벌금형이죠. 허위 신고죄 등. 그리고 자유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거는 뭐 따로 따로 그 제목이 없지만 이 과태료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문제 참 좋아요. 이 전체적으로 관세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